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입니다. 3월 16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지원금 접수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입니다. 지난 2월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해 비대면 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간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해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 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 정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이며 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의 팩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요양기관도 신청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소식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읽는 사회문화재단과 함께 책을 통한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 3월 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읽는 사회문화재단과 업무 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50플러스 세대가 책을 매개로 인생 후반기의 삶을 더 풍부하게, 더 풍요롭게 살게 하고 지역 내 인문 독서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습니다. 재단은 두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전화로 책 읽어주는 활동가 입문, 북 큐레이션, 문학 도서 입문, 어린이 미술사, 에듀케이터 입문 등 3개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전화로 책 읽어주는 활동과 입문 과정은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광자 수료생 대상으로 전화로 책 읽어주는 봉사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북큐레이션 문학도서 입문 프로그램 수료생을 대상으로는 문학도서 활용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료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 참여시설을 대상으로 도서 활용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들의 미술 교육 지도 역량을 키워주는 어린이 미술사 에듀케이터 입문 과정의 경우 수료생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인솔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누리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인문 독서 문화 가치 확산과 책을 통한 50+ 세대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50+ 재단은 북부 캠퍼스 내 3개 정규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교육 및 후속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도서 기증 및 문학도서 활용 모니터링 대상처를 제공하고 모니터링당 사례비와 문화누리인솔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진행한 2021 60+ 책의 해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과정 강사를 추천합니다. 서울시 50+ 재단 고선주 생애전환지원본부장은 50+ 세대는 인문독서 활동에 특히 적극적인 세대라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50+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서울시 지역사회 내에서는 문화예술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진구도 50+ 대상으로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진구는 건국대 세종대와 협력해 50+ 세대를 위한 다시 20살 50+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운영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50+ 슬기로운 대학생활은 간내 만 5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건국대와 세종대에서 운영되는 2학기제 이탁교육을 말하며 총 6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강좌는 50+ 세대의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해 개설된 온라인 마을기자 양성과정, 부동산 재테크 과정, 시니어 명품 강사 양성과정,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어쩌다 사장, 나도 창업할까, 시니어 모델 양성과정 등입니다. 광진구는 4월에서 6월까지 주 1회 상반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한 강좌당 최대 20명까지 총 120명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한 강좌당 수강생은 3만 원이며 참여를 원하는 50+ 세대는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일정 수료 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는 이후 수료 대학 총장 명의와 구청장 직인의 수료증이 각각 발급될 예정입니다. 김창갑 광진구청장은 50세 이후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슬기로운 대학생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50+ 세대가 자아실현 및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 소식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은퇴 어르신의 재능으로 다른 어르신의 삶을 지원하는 50-70 재능 기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0-70 재능 기부단은 50대에서 70대 어르신 중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은퇴자를 모집해 교육 희망자와 연계해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명의 재능 기부단이 총 827회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IT 분야가 465회로 가장 많았으며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242회, 치매 예방 미술 70회 등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재능기부단을 통해 키오스크 교육을 받았다는 어르신은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에게 배우니까 마음이 편하고 쉽게 잘 설명해줘 좋았다면서 앞으로 중국어 교육을 시작할 때 재능기부단을 적극 활용해 볼 생각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재능기부단으로 활동한 한 어르신 역시 은퇴 이후 찾아오는 제2의 인생을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활동이라 만족한다며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할 것이라 그동안 살아온 삶의 자부심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0여 명의 재능기부단이 활동 중이며 올해는 50대에서 70대 중 자격증 보유자와 해당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주 활동 분야는 음악, 댄스,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 외국어, 동화구연,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교육 상담 분야, 컴퓨터, 키오스크, 드론 등 IT 정보화 분야, 법률, 재무, 회계, 교육 등 기타 활동 등입니다. 올해 60명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고루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발된 재능 기부자는 교육 희망 어르신과 1대1로 매칭해 활동합니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1만 원 수준의 활동비와 교육 분야별 교육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주기적인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르신의 집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가정 방문 또는 야외 벤치 등 공간을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경로당이 운영을 재개하면 관내 경로당 246개소에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능기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활동 분야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능기부단 활동을 원하는 어르신은 3월 17일부터 구청 어르신 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결과는 오는 3월 24일 개별 통보됩니다. 군은 재능기부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 공유회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해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는 올해부터 돌봄 SOS 센터를 13개 주민센터에 설치해 돌봄 SOS 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돌봄 SOS 센터는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항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재작년 8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 늘어나는 긴급 사항과 복지 수요에 맞춰 올해부터 돌봄 서비스를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까운 현장에서 구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센터를 13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제공 서비스로 가정방문 및 수발을 지원하는 일시제가, 보호시설, 요양기관 등 단기시설 입소,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동행기 지원, 가정 내 청소, 세탁, 방역 등 주거 편의 제공,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등 5개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혼자 거동 혹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수발할 가족 등이 없는 어르신 만 50세 이상 중장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5% 이하 구민은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는 현재 29개의 민간 협력기관과 함께 돌봄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963명에게 총 208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돌봄센터가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며 더욱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게 됐다며 돌봄 서비스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도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지역 돌봄 사업단을 조직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단은 관내 돌봄 분야 12개 사회적 경제기업 및 기관들의 연합체로 요양 목욕, 주거 편의, 돌봄 SOS, 음악 미술 원예 치유, 재활 운동, 치매 예방, 영양관리, 세탁, 복지연구 대여, 방문, 이미용 등 10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서대문 지역 돌봄 통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곳으로 전화해 개개인에게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콜센터 통화 후에는 방문 확인을 통한 상담 및 돌봄 욕구 파악,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및 사후 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 가격과 세부적인 돌봄 내용 등은 콜센터 통화나 방문 상담 때 자세히 안내합니다. 앞서 서대문구는 관내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다음 달 서비스 착수를 준비 중입니다. 지역 돌봄 사업단의 맞춤형 통합 돌봄에 이동 지원 서비스가 접목될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칸막이 문제 해소와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현을 위해 사업단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